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국회가 그리고 정치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어제까지 처리키로 했던 여야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요. 처리를 미뤘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7월 임시국회를 여야가 또 소집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6월에 소집됐던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게 야당과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주장이고요. 이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탓에 어제 오후에 열린 여야 대표 간 담판 협상도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대책위원회 대변인 박종훈 변호사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설명 오늘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어제 여야 대표 간의 담판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우선 여당, 야당 그리고 유가족들이 내놓은 이 특별법 어떤 대목에서 좀 입장이 갈리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군데에서 충돌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특별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추천할 수 있느냐, 몇 분을 이제 추천하느냐, 그거에 이제 관건인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국회에서 그리고 이제 피해자 단체가 국민들과 함께 협의하여 또 단체 쪽에서 이렇게 50대 50, 8분과 8분 이렇게 추천하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여당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진정한 어떤 조사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데 목적을 뒀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본인들이 10분, 그다음에 국회 추천 6분, 이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 4분 이렇게 20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국회의원 바쁜 분들이 어떻게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조사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충돌이 돼가지고 새누리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과 같은 또 청문회 같은 특별위원회의 권한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유가족들이 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해서 법률가들이 이런 내용들 좀 검토해서 지금 이렇게 법안 만들자라고 제안한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근데 정치권에서는 자꾸 이거 유가족들이 법도 모르면서 주장하는 거다 이런 식의 좀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신중하게 결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소권, 수사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 이러한 특별법들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에 특별히 이제 위원으로 또는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분들과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문제인가를 말씀을 이제 여쭤봤더니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권한이 너무 약해서 예. 조사권만 가지고 있어 가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가면 이제 만약에 특히 국가기관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무시한다는 거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눈앞에 증거가 있는 거를 보고도 그거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죠. 강제로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세간에 잠깐만 기다리라고 경찰 찾아가고 검사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 증거는 다 없어지죠.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특히 내부에 일정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분들의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한 결과 예. 이번에는 제대로 된 만약에 진상조사를 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 누구를 겨냥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훌륭한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예. 훌륭한 대안이 나오려면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요. 처벌은 이제 검사가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거고요. 조사를 하는데 그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예,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유가족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이 협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이제 정치권의 협상 과정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이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건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들이신가요? 네, 현재 이제 가족분들의 입장은 뭐 피해자 지원이나 보상 배상 이런 거는 뒤로 미뤄도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대안이 어떻게 이행이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구체적인 뭐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밝히기가 좀 곤란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지켜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제 오늘 중에 아마 이제 결단의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여야가 당초에는 이제 어제까지 이 특별법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가 결국 무산됐고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제 임시국회를 다시 약 한 달 일정으로 소집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네. 시간이 좀 이제 늦춰진 셈인데, 만약에 하나 정치권이 이 유가족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그들 나름대로 합의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렇게 되면 이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할지가 고민일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그 가족분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예. 결론 내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이 첫 번째 결단의 순간이 올 것이고, 7월 중에 이제 원포인트 임시국회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8월로 넘기는 거는 너무 이제 힘들어지죠.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신데 아마 그때까지 가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 중이고요. 어느 선까지. 근데 문제는 이제 여당 쪽에서 조금은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양보를 하지 않고 그거를 빌미로 다른 것까지 붙잡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 중인데요. 예. 그거는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예. 여당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꾸 이제 여당 마인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예. 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거 반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수사권 이야기하면 또 그런 과거의 전례가 없었다고 그러고. 중요한 거는,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 예. 그게 핵심인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말은 똑같이 이제 진상규명해야 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하자는 데는 다 동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철저하게 해봅시다 이러면 또 물러선단 말이죠. 예. 결국은 의지와 인식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1차 고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구할 계획이신가요? 아마 오늘 중, 저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건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진상조사에 관한 거나 대안에 관한 거나 살짝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여당이 갖고 나오는 안보다 훨씬 강력하게 결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협상 과정에서는 이게 관철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예. 여전히 또 예전처럼 과거의 간행을 따지고 법리론을 따지는데 법리론이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지와 인식의 문제인데 그거를 좀 대통령께서 또 이번에 새로 당대표로 되신 분께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은 그렇게 지시했는데 이 여당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의 진심이 그게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진심은 있는데 새누리당이 그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간에 언밸런스한 건 맞고요. 대통령께서 어제까지 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고, 여야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이미 어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다들 의심을 받게 되죠. 대통령도 의지가 있는지, 여당도 의지가 있는지를 둘 다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그 새누리당 상황만 본다면, 이제 14일 날 당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네네. 예, 그 바뀐 당대표가 어제 야당과 단판 회동을 했지만 합의는 못 이끌어냈는데, 네네. 혹시 유가족들 입장에서 그 바뀐 새누리당 당대표나 지도부 이렇게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전체 총회 자리에서 만나뵌 건 아니고요. 예. 일부 만나뵌 분들이 계시고. 근데 한 가지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이분이 이제 되셨잖아요. 예. 과연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이 특별법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건 아니고요. TF에 오신 분들도 처음에는 사실은 급하게 모이신 거라 잘 몰랐고 이제는 좀 아시는 상황인데 아마도 당대표께서
내용을 좀 더 이제 보고 받으시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서로 협의가 가능한 안도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 예. 새누리당이 이제 그 특별조사위원회 수사권이나 기소권 문제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논리가 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이라든가 특검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그 어제 제가 이제 어떤 TV 토론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삼권이라는 게 뭘까? 그거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말하거든요. 특별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입법권이 침해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행정권이 왜 침해됩니까? 당연히 이제 이 특별위원회라는 게 저희는 이제 독립기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새누리 같은 경우는 중앙기관으로 말을 하거든요.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권하고는 뭐 행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행정권 범위 내에 그들 표현이라면 행정권 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사법권이라는 게 뭡니까? 사법권은 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을 말해요. 우리가 무슨 재판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검사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특위 내에 두겠다는 건데 예. 특검법과 뭐가 다른가? 사실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검법은 뭐냐? 검사가 특검을 맡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검사가 아닌 분이 그러나 검사라도 충분히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을 국회에서 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특검으로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검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런 법적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을 특별검사로 이름은 특별검사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검사의 지위를 갖게 하는 거죠. 그건 똑같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예. 다만 특위 뇌에 둬가지고 신속하게 밀행성 있게 수사를 할 거냐. 물론 그 수사는 강범위한 수사는 아니고요. 이미 여러 가지 검찰에서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기보다는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또 사람이 저기 있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조사권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붙이는 거고요. 여당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특검이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안 되니까 검사 찾아가고 하죠. 그러면 검사는 또 지휘감독 받아야 되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 상황에 이 사람은 도망가고 증거는 인멸됩니다. 예. 도저히 이게 강력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의지의 문제고 인식의 문제고. 예.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려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그거 가져가야 별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럼 조사권만 가지고 부족해서 수사권, 기소권 이야기하는데, 수사권, 기소권을 줘도 별 소용 없을 거다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사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그래서 제한이 되거든요. 예. 상당히 제한시켰습니다. 그런 범주 내에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예. 거듭 확인하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조사권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과연 또 어느 선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성역 없는 수사 얘기를 이제 거듭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청와대까지 조사하는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안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가 돼 있어요. 예시적으로, 요거는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청와대도 들어가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국정조사 할 때도 청와대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청와대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대부분 제출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2%인가 5%인가 요구했던 것에 예.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 이제 국정조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무슨 타켓을 가지고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 뭐가 부족했기에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대통령의 임무나 역할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이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청와대도 필요하고 대통령께서도 필요하시면 의견을 진술해 주시면 좋은 거죠. 예. 그렇게 돼야 상하 일체 전체적인 대안이 마련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청와대 이야기하고 대통령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정치적인 공격의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여야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여야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전체의 안전에 관한 문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예. 아마도 아직까지도 예전처럼 야 이거 대통령은 보호해야 된다, 청와대는 보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요. 9.11 같은 경우는 9.11 위원회에서 전직 현직 대통령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언 선서는 하지는 않았지만 예. 전체적으로 대통령들이 다 설선에서 나서 합니다. 그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예.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조사나 사실관계 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드러났으니 책임져라 이렇게 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지금 선뜻 응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책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도의적인 책임일 수 있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진짜 이제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제 정책적인 문제거든요. 시스템의 문제란 말이죠. 예.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효과가 나왔어요. 그거를 꼭 그 개인의 잘못으로 들 수 있나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거기 있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자꾸 물론 뒤져보면 잘잘못이 드러나겠죠. 그걸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 언제 세상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나 뭐 청와대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예, 동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지금 단식 농성 중인 가족들하고 지금 함께 계속,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유가족들, 무엇을 가장 답답해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임시국회 열어서 시간 늘리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단식 좀 더 하십시오. 이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생존 학생들이 1박 2일로 걸어왔는데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했거든요. 예.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근데 지금 단식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00일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인식을 좀 바꿔두면 이걸 자꾸 당리당략적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함께 머리를 지금 쥐어 짜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요. 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만약에 진짜 계속 임시국회가 늘어지게 되고 그때까지 계속 단식 농성을 하셔야 된다면 저는 솔직히 이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을. 예. 아무래도 이제 350만 명 가까운 그런 국민들의 서명도 있었고 그런데요. 이 상황 지켜보는 이제 국민들에게 그 유가족 옆에서 보고 계신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피해자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를 4.16 이전과 이후로 최소한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바꿔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일부 분들은 오해하시고 자꾸 애고 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면 쟁점이요. 무슨 보상 배상 그거 재판에서 합니다. 법의 규정 안 해도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만한 대안을 도출해낼 것인가, 예. 그리고 제출해낸 대안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모두들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거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대책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는 박종훈 변호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